안녕하세요. BIO 성형외과 홍성표입니다. 오늘은 쌍꺼풀 크기를 줄이는 재수술을 할 때 토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눈을 감았을 때 눈이 다 감기지 않는 상태를 토환이라고 합니다. 수술한 적이 없는 눈에도 토환이 있는 경우가 있고, 이전에 눈 수술 받은 경우에 수술 후 토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눈을 감을 때 눈꺼풀을 덮고 있는 안윤근이라는 근육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안윤근 중 속눈썹 근처의 근육 힘이 눈을 감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쌍꺼풀 재수술을 할 때 이 부위의 근육 힘이 약해져서 토환이 생기거나 눈 감는 힘이 약해져서 증상이 생길 수 있으며, 이 증상 중 일부는 남을 수 있습니다. 눈 수술 후 토환이 생기면 눈이 시리거나 눈물이 많이 나고 눈이 건조하거나 빡빡한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눈은 다 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 감는 힘이 약해져서 생기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. 눈꺼풀이 떨리는 증상, 시력이 변하거나 불빛에 예민해지는 증상, 그리고 항상 미간을 찡그리거나 눈이 쪼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, 이런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지만 영구적으로 일부 남을 수도 있어서 재수술 시에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. 그리고 처음 수술의 경우도 토환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. 태어날 때부터 눈이 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덜 감기는 경우가 많게는 30% 정도에서 있다는 보고도 있으며, 이런 경우는 자신의 눈이 다 감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수술 전에 토환이 있는지, 그리고 눈 감는 힘이 약한지 여부를 잘 파악을 해서 수술 방법이나 수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. 그리고 쌍꺼풀 재수술 시 눈 감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다음과 같습니다. 우선 수술 횟수가 많은 경우는 눈 감는 기능이 많이 약해집니다. 그리고 이전 수술에서 눈 뜨는 근육이 손상된 경우가 많습니다. 재수술 시 이를 복구해주는 수술을 같이 해야 하는데, 이런 경우는 수술 후 토환이 많이 생기게 되므로 수술 전에 근육 손상 여부를 파악하고 수술을 계획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강한 쌍꺼풀을 약하게 만드는 수술을 하거나 속눈썹이 들린 것을 내려줘야 하는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눈 감는 힘이 많이 약해지게 됩니다. 우선 수술 횟수가 많아지면 눈 감는 힘이 약해지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눈 감는 근육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하는데, 이 근육이 반복된 수술로 인해 흉으로 변하게 되면 근육이 다 펴지지 못하므로 토환이 생기게 됩니다. 위 사진은 4번의 눈 수술 후 쌍꺼풀이 크고 흉이 심해서 내원한 수술 전 모습이고, 아래 사진은 흉을 절제하면서 쌍꺼풀 크기를 줄여준 수술 후 모습입니다. 수술 후 눈이 덜 감기는 토환이 정도는 비슷하였지만 수술 후 초기에 안구 건조증이나 당김 증상과 같은 증상은 조금 더 심해졌던 경우입니다. 그리고 이전 수술을 할 때 속눈썹이 들린 외반증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면 눈 감는 힘이 많이 약해집니다. 들린 속눈썹을 내리기 위해서는 쌍꺼풀 자리 아래에 바닥에 있는 흉을 다 풀어줘야 하는데, 이 작업을 하면 눈을 감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 손상되기 때문에 토환이 잘 생기게 됩니다. 이 사진의 경우는 여러 번의 눈 수술 후 들린 속눈썹을 내려주기 원하여 내원한 경우로서 쌍꺼풀 라인 아래쪽 근육을 풀어주는 수술을 하여 미용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우입니다.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 수술 후 초기에 토환이 생겼으며, 이런 토환은 수술 후 한 달째가 가장 심하게 생기고 3달 정도 지나면 원래 상태로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. 그러나 일부 증상은 남을 수 있습니다.
이 사진의 경우는 4번의 눈 수술 후 쌍꺼풀 크기를 줄이고 흉을 제거하고 들린 속눈썹을 내리기 원해서 내원한 경우입니다. 수술 전에도 경도의 토환이 있어 흉을 부분적으로 절제하고 눈썹을 내리는 수술을 다른 경우보다 보존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아래 수준은 수술 후 모습입니다. 이 경우에 다행히 수술 후 토환은 더 심해지지 않았지만 빗 번짐이나 당김 증상과 같은 노출 증상은 남았던 경우입니다. 이 사진의 경우는 2차례의 눈 수술 후 내원한 환자로 피부가 부족하고 눈이 덜 감기면서 흉은 매우 심한 상태이었습니다. 토환 문제에 대해서 미리 토의하였고 흉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재수술을 하였습니다. 아래 사진은 재수술 후 사진으로 미용적으로 많이 좋아졌고 육안적으로 토환도 심해지지 않았지만 안구근염증과 같은 노출 증상은 조금 심해졌던 경우입니다. 지금부터는 쌍꺼풀 크기를 줄이는 수술을 할 때 토환 문제 때문에 두 줄 따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수술 전에도 토환이 있거나 토환은 없어도 눈 감는 기능이 약해서 노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절제 방법보다는 두 줄 따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. 쌍꺼풀 재수술을 할 때 눈 감는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수술을 같이 해야 하는 경우, 예를 들어 강한 쌍꺼풀을 약하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, 안검하수 교정경이 많은 경우, 그리고 이전 수술로 눈 뜨는 근육이 손상되어 있어 이를 복구하는 수술을 같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술 후 토환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절제 방법보다는 두 줄 따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. 윗 사진은 4번의 눈 수술과 안검하수 교정술, 그리고 지방 이식술을 시행하고 큰 쌍꺼풀이 풀려서 눈썹을 찌르는 문제가 있어 재수술을 한 수술 전 사진입니다. 수술 전에도 이미 토환이 있어 두 줄 따기로 새로운 쌍꺼풀을 만들어 주었으며 더 이상 토환은 심해지지 않았었습니다. 윗 사진은 2번의 눈 수술과 안검하수 교정술을 시행한 후 양쪽 눈높이가 다르고 쌍꺼풀 크기를 줄이기 원하여 내원했을 때 사진으로 이때 이미 토환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수술은 오른쪽 눈은 안검하수 교정술, 왼쪽 눈은 태축 수술을 하여 눈높이를 맞추어 주었고 쌍꺼풀은 두 줄 따기로 줄여 주었습니다. 아래 사진은 수술 후 모습이며 왼쪽 눈의 토환은 수술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. 윗 사진의 경우는 3회의 눈 수술과 눈매 교정 수술 후 생긴 큰 쌍꺼풀을 줄이기 위하여 내원할 때의 사진입니다. 이때 이미 경도의 토환과 노출 증상이 있어서 두 줄 따기 방법으로 쌍꺼풀 크기를 줄여 주었습니다. 아래 사진은 수술 후 모습이며 토환은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다. 윗 사진은 안검하수가 남아있고 속눈썹이 들렸으며 쌍꺼풀은 크고 강해서 이를 교정하기 전 사진입니다. 눈 감는 힘도 약하고 안검하수 교정술과 들린 속눈썹을 내리는 수술, 그리고 쌍꺼풀을 약하게 만드는 수술은 눈 감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수술이어서 쌍꺼풀 크기는 두 줄 따기 방법으로 줄여주었고 아래 사진은 수술 후 사진이며 토환이나 노출 증상은 생기지 않았습니다. 이 사진의 경우도 속눈썹이 들려 있고 쌍꺼풀이 크고 강하여 이를 교정하기 원하여 내원할 때의 사진입니다. 들린 속눈썹을 내리고 쌍꺼풀을 약하게 풀어주는 수술을 하면 눈 감는 힘이 약해지므로 쌍꺼풀 크기를 줄이는 수술은 두 줄 따기로 시행하였고 아래 사진은 수술 후 사진이며 토환은 생기지 않았습니다. 이 사진의 경우는 8번의 눈 수술과 2회의 지방 이식술, 그리고 이마 거상술을 시행한 후 생긴 큰 쌍꺼풀을 줄이기 원하여 내원할 때의 사진입니다. 추가 수술 시 눈 감는 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 두 줄 따기 방법으로 라인의 크기를 줄여주었습니다.
아래 사진은 수술 후 사진이며 토안이나 노출 증상은 생기지 않았습니다. 이 사진의 경우는 4번의 눈 수술 후 안구 건조증, 당김 증상과 같은 노출 증상이 있으면서 쌍꺼풀 크기를 줄이고 안검하수 교정을 원하는 수술 전 사진입니다. 안검하수 교정을 해야 하며 이미 눈이 덜 감기는 문제와 관련된 증상이 있어서 쌍꺼풀 크기는 두 줄따기 방법으로 줄여주었습니다. 다행히 수술 전보다 일부 노출 증상은 호전되었고 쌍꺼풀 크기나 모양도 원하는 결과를 얻었던 경우입니다. 윗사진의 경우는 6번의 눈 수술 후 안구 통증, 당김 증상과 같은 기능성 증상이 있으면서 들린 속눈썹을 내리고 쌍꺼풀 크기를 줄여주기 원하여 내어난 수술 전 사진입니다. 속눈썹을 내리는 수술을 하면 기능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쌍꺼풀 크기는 두 줄따기로 줄여주었습니다. 아래 사진은 수술 후 쌍꺼풀 크기나 들린 속눈썹이 개선이 된 모습이며 다행히 일부 기능 증상도 호전이 되었습니다. 다음은 이전 수술 시 눈뜨는 근육이 손상되어 복구하는 수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. 이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는 심한 토안이 남을 수 있어 쌍꺼풀 수술은 무조건 두 줄따기로 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이 사진의 경우도 눈뜨는 근육이 손상되어 있어 복구하는 수술을 하였고 쌍꺼풀 크기는 두 줄따기로 줄여주었습니다. 수술 후 미용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경도의 토안이 남았습니다. 이 사진의 경우도 2번의 안검하 수술과 쌍꺼풀 수술 후 눈뜨는 근육이 손상된 소견, 또 큰 쌍꺼풀, 그리고 안검하수 소견을 보이는 수술 전 사진입니다. 손상된 근육을 복구시키고 안검하수 교정을 하였고 쌍꺼풀은 두 줄짜기로 줄여주었습니다. 수술 후 경도의 토안은 남았습니다. 이상 절제 방법으로는 눈 감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두 줄따기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 수술 전부터 토안이 있거나 노출 증상이 있는 경우 눈 감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술, 예를 들어 들린 속눈썹을 내리는 수술, 강한 쌍꺼풀을 약하게 만드는 수술, 안검하수 교정을 많이 해야 하거나 눈 뜨는 근육이 손상된 것을 복구하는 수술을 같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두 줄따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